변형협심증 환자분들이다 라고 하면 10분이 계시면 10분 다 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혈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은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연축 검사를 해서 그게 완전히 막혔다. 죽죠. 예. 그 리스크가 되게 큰 검사. 그렇죠. 의사가 그 리스크가 큰 걸 하겠냐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굳이 그걸 확정하겠다고 그 검사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간혹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아직 젊으신 이상- 분들은 네. 그럼요, 쌩쌩하잖아요. 이거 약물 들어가도 너 괜찮아. 이제 이러시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웬만큼 해요. 근데 협심증이 대부분 젊은 사람한테 오냔 말입니다. 그렇죠. 중년층 이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안 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에르고노빈 테스트 하면 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선생님 저 이 검사 해오라는데요. 그럼 이제 의사가 나는 못하니까 다른 병원 가서 해라. 이제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예요. 뇌혈관 조영술도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예. 그 조영제가 들어가는 거라 기본적으로 거부 반응이 오실 수가 있고 심장 혈관 조영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성을 수반한 검사인데 거기에 추가로 연축 검사까지 해버리면 젊으신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층 이상의 분들이 그 검사를 했을 때는 사망의 위험이 있어요. 물론 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사망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인지 2명인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절대로 안 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환자를 쭉 지켜보시다가 변형협심증으로 최종 진단을 자기는 임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변형협심증 약 먹고 괜찮아지면 그 질환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는 검사 결과상에 이상이 없으니까 R코드인 흉통 코드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보험 약관의 토대로 해당되는 검사를 다 했고 의사가 임상적으로 진단이 나왔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어야만 이게 진단을 확정하겠다는 약관 조항은 없다. 이학적 진단이냐 임상적 진단이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화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진단에 대해서는 너네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학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의사는 병력을 청취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를 통해서 약물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진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변형협심증입니다 해버리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예. 다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변형협심증이라고 진단한 거는 인정을 해라.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이긴 사례도 있고요. 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란 단어를 네. 쓰는 거예요. 소비자가 진 사례는 사실 감정에서 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 진짜 변형협심증이야? 감정의가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아닌 거죠. 대부분 이런 감정은요. 2차, 3차 감정까지 가요. 한 번 감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가서 진짜 2-3명이 이상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맞아. 이 정도면 이거 변형협심증 진단 맞아. 이러면 내리는 거지. 판사가 뭐 약관을 뭐 어떻게 해석하니 뭐니 이거는요. 끝부분에 약간의 해석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할 뿐이지 결국은 그게 보험금 지급 쪽으로 가는 감정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도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끝없이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료자문 하기 전에 분명히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에르고노빈 테스트 해야 되나? 주치의선생님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변형협심증 환자분들이다 라고 하면 10분이 계시면 10분 다 분쟁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허혈성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에 혈액이 안 들어가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관상동맥 조영술상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찌꺼기가 있어도 그걸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인데 변형협심증이면 그 혈관 내부 지름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주겠냐고요. 변형협심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것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검사를 하세요. 심근경색은 혈액 한번 뽑으면 바로 심근경색 진단이 나와요. 심전도 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정형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 하면 그날 나와요. 근데 변형협심증은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오랜 기간 지켜보다 최종 진단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은 내려줬는데 의증이거나 임상적인 추정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최종 진단 받을 때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드립다 보험사에 청구를 해버리시면 안 되죠. 변형협심증 환자 100명이면 100명 다 안 줍니다. 이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형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증권이랑 이런 것들 모으셔서 이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심혈관 질환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력 중에서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 있으시거나 설계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먼저 사전에 고객들한테 숙지해 주시고 가족들한테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변이형 협심증에 걸렸다는 확진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네요. 네, 이건 없어요. 일반 소비자분이 하실 수 있는 분쟁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젊은 사람일 경우에 아까 그 심장 혈관이 위축되는 검사를 웬만하면 한다고 하죠. 하셨잖아요. 근데 무조건 하진 않아요. 의사분들이 그런 리스크 수반한다는 걸 잘 안 하시죠. 젊으니까 무조건 하고 나이가 든다고 안 하고 이러진 않아요. 50대, 60대 분도 의사분이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혈압이 잘 유지되고 혈관 내부가 좋다고 판단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고 이러면 또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협심증이 3가지지만 사실 문제되는 건 협심증의 종류는 총 4가지예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 관상동맥 그 큰 3가지를 보는 건데 거기서 또 뻗어나가는 미세혈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세혈관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형 협심증으로 진단이 나가든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진단이 또 바뀌든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분들은 협심증 약을 먹고 증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형 협심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보험금 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조급해. 의사가 최종 진단이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 꼭 만나보고 분쟁을 제기하는데 의학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겠죠.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본 환자면 의사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형 협심증이다 6개월 더 치료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형 협심증 진단이 나오면 조금 더 양과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험금이 작지 않거든요. 사실 몇 천만 원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섣불리 잘못 대응했다가 사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